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오늘도 주인집 아줌마는 일하고 있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보고 싶다고 난리인데요. 퇴근하고 빨리 집에 와서 자기랑 놀아달라고 보채고 있어요. 저는 요즘 주인집 아줌마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어서 알콩달콩 지내고 있는데요. 엄마뻘인 주인집 아줌마는 요즘 저 때문에 그거에 아주 늦바람이 든 상태예요. 저랑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고 나서는 저에게 완전 푹 빠져 있는 게 딱 봐도 느껴질 정도고요. 사실 저도 아줌마 덕분에 원 없이 그걸 할 수 있어서 다른 여자 생각이 별로 나지 않아서 좋아요. 아줌마랑 저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인 셈이죠. 주인집 아줌마를 화영이 아줌마라고 할게요. 제가 여자를 안 만나본 건 아닌데요. 화영이 아줌마랑 아마 가장 많이 사랑을 나누지 않았나 싶어요. 진짜로 아줌마가 하루도 안 빼놓고 저를 찾아대서 살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연애를 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아줌마는 지치지도 않는지 매일 요구해오는 아줌마 체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매일같이 보채는 아줌마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아줌마는 나이 먹고 저랑 연애하는 게 너무 좋아서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데요. 하루라도 빼먹으면 아까워서 안 된다면서요. 정말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하잖아요. 화영이 아줌마가 딱 그런 식이네요. 아줌마와 이렇게 되어버린 제 이야기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20대 후반의 남성이고요. 지금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바로 화영이 아줌마네 집에 새를 들어서 지내고 있죠. 부모님 댁은 서울인데요. 어쩌다 보니 이곳까지 내려오게 되었네요. 저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대학도 전문대학을 겨우 졸업을 했고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에 통 관심이 없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했어요. 사실 제가 키가 좀 큰 편인데요. 185가 조금 넘거든요. 우리 집 식구들이 빨리 크는 편이어서 저는 중학교 입학할 무렵부터 키가 그 정도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농구부 감독님 눈에 띄게 되었죠.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농구부가 있었거든요. 저는 특별히 운동선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키가 큰 저를 점 찍어둔 건지 어느 날부터인가 감독님이 농구를 해보지 않겠냐고 하도 권유를 하는 바람에 덜컥 농구부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공부는 뒷전으로 한채 운동에 매달리게 되었죠. 저의 공부는 여기저기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덕분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거의 공부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운동을 했으면 그쪽으로 잘 풀렸어야 하는데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운동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승부근성이 있는 편도 아니었고 악바리 같은 근성이 있는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운동이 잘 될 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반인들 중에서는 작은 키는 아니었지만 농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큰 키도 아니었고요. 공격이나 수비 모두 어중간하게 하는 저는 늘 벤치를 지키는 후보 선수에 불과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을 마칠 무렵 훈련하다가 발목을 다치게 되었고요. 어린 나이였지만 스스로가 농구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깨닫고는 저는 농구부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부랴부랴 3학년 때부터 밀린 공부를 따라잡아 보려고 애를 썼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공부에도 재능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겨우겨우 시간만 때우다가 고등학생이 되었고요. 4년제 대학은 갈 엄두도 못 내고 전문대에 입학하게 된 거죠. 자동차에 관련된 학과였는데 그나마 그 선택은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는 그 학과에서 만난 선배의 카센터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덕분에 화영이 아줌마와 만날 수도 있었고요. 사실 처음부터 경기도에 있는 선배의 카센터에서 일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제대하고 20대 중반쯤 처음으로 취업을 했던 곳은 서울에 있는 카센터였는데요. 경력이 없다 보니 월급이 짜기도 했고 막내라서 일하는데 은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실무는 다르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처음 몇 달은 제대로 된 정비 일은 해본 게 거의 없었고 허드렛 일이랑 심부름만 해야 했고요. 수습에 가까운 월급을 받으면서 지내야 했어요. 그마저도 실수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깨지고 욕을 먹기 십상이었고요. 물론 그 시기가 지나가니까 일도 조금씩 손에 익고 괜찮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행이었던 건 저는 이 일이 적성에 맞는 듯 했어요. 남자들은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카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좋은 자동차 구경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좋은 자동차를 끌고 와서 정비를 맡기는 손님들을 볼 때면 나도 나중에 저런 좋은 차를 타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곤 했죠. 현실은 매달 월급을 쪼개서 적금을 들어야 하는 월급쟁이였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대학교 선배였던 호준이 형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이 선배는 저보다 2살 많은 형이었는데 학교를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같은 학번으로 학교를 다닌 형이었죠. 오랜만에 연락을 받으니 엄청 반갑더라고요. 서로 간단히 안부를 묻다가 호준이 형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카센터가 잘 돼서 확장하려고 하는데 믿을 만한 직원을 찾고 있다고요. 저보고 자기랑 같이 일해보고 싶은 생각 있냐고 물어봤죠. 처음에는 사실 썩 내키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호준이 형 아버지가 하는 카센터가 경기도 외곽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월급이야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집이며 생활비 같은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눈치 빠른 호준이 형은 저의 그런 고민을 읽은 건지 달콤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랑 같이 일하면 서울에 있는 카센터에서 일하는 것보다 월급도 많이 줄 거고 나중에 제 카센터를 열 수도 있게 노하우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겠다고 했죠. 대학교 다닐 때 워낙 호준이 형이랑 죽이 맞아서 친하기도 했고요. 그 무렵 일하던 카센터에서의 생활이 약간 실증난 상태이기도 했던 저는 호준이 형의 제안을 고민해보기 시작했죠. 형이랑 일하면 일도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휴무인 날에 선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카센터에 한번 들러보기로 했죠. 지방에 있는 카센터이다 보니 규모가 작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센터에 구비된 장비들이 다 좋은 것들이더라고요. 선배의 아버지가 자동차 정비에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일하면 배울 게 많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저도 이런 카센터를 운영하고 싶다는 작은 꿈이 생겼던 것 같아요. 호준이 형의 아버지는 그날 처음 뵙게 되었는데요. 호준이 형만큼이나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와서 일을 도와주면 노하우도 많이 알려주시고 월급도 섭섭지 않게 주시겠다고 호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꼭 같이 일을 해보자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등을 토닥이시는 아버지 모습에 믿음이 갔어요. 그렇게 저는 호준이 형과 일을 해보기로 했죠. 그날 저녁도 얻어먹으면서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어요. 월급도 수습과정 이런 것 없이 정식 직원 대우를 바로 해주시기로 했고 서울에서 받고 있는 짠 월급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받기로 약속도 받았죠. 서울에 돌아와서는 부모님에게 이직을 하게 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일하고 있던 카센터에도 이야기를 드리고 이직을 준비했죠.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바로 지낼 곳을 구하는 문제였죠.
어차피 출퇴근은 차로 하면 되니까 카센터에서 거리는 있더라도 최대한 값싼 월세집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인터넷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금액은 월세 30만 원 이하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경기도 외곽이기는 하지만 그런 집은 흔하지가 않았고요. 사진이 안 올라온 매물이 많아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 부동산 몇 군데에 전화를 걸어보게 되었고, 한 사장님에게 솔깃한 매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월세 20만 원으로 나온 집이 있는데 주인 아줌마도 좋은 분이어서 지내기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그 집을 강력히 권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보증금 싸고 좋은 집은 구하기 어렵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그 집을 보러 가기로 했죠. 그렇게 가보게 된 집이 바로 화영이 아줌마네 집이었어요. 카센터에서 차로 20분 정도 더 외곽으로 빠져야 하는 집이었는데요. 주인 집하고 마당을 공유해야 하는 작은 주택이었어요. 마당에 누렁이 한 마리가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람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처음 보는 저에게도 꼬리를 흔들고 난리도 아니었죠. 아줌마는 일을 나가셨는지 안 계셔서 저는 그 집을 천천히 둘러봤는데 괜찮아 보였어요. 바로 뒤로는 야산이 있었고 동네는 엄청 조용해 보였고요. 평생 그런 곳에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월세가 거의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집으로 결정을 해버렸죠. 계약하는 날 화영이 아줌마를 부동산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엄마 또래로 보이는 화영이 아줌마는 160이 조금 안 되는 아담한 스타일이었고요. 나이에 비해 귀여운 타입이었어요. 수다스럽기도 했고 성격은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줌마는 저를 보더니 역시나 제가 키가 엄청 크다면서 훤칠해서 멋있다고 호들갑을 떨기도 했죠. 아줌마는 부침성이 좋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셨죠.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 집에서 혼자 30년 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자녀들이 둘 있다고 했는데 둘 다 취업을 해서 따로 나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셨죠. 물론 제 이야기를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셨고요. 계약서를 쓰면서도 저와 눈이 마주칠 때면 방긋 웃어줬는데 인상이 좋은 듯 했죠. 집주인 아줌마가 성격이 좋은 듯 해서 사는데 불편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이사를 들어가게 되었고 화영이 아줌마와의 한 집 생활이 시작이 되었죠. 아줌마는 시내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쉬는 날이면 집 근처에 있는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요. 아줌마는 제가 이사를 온 날부터 저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짐을 많이 가져가지는 않았는데 이사를 하는 걸 도와주기도 했고요. 짐 정리를 하면서 땀을 흘리는 저에게 수건이랑 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죠. 아마 혼자 살아서 심심했는데 제가 이사를 오면서 말상대가 생겨서 좋았나 봐요. 키가 엄청 커서 여자들이 줄줄 따르겠다는 등 귀찮을 정도로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도 했죠. 제가 퇴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아줌마는 방문을 빼꼼히 열고 내다보면서 꼭 인사를 했고요. 저녁은 먹었는지 일은 잘했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봐주곤 했어요. 그런 관심이 귀찮을 수도 있었지만 아줌마가 귀여운 타입이라 싫지 않더라고요. 한 집에 사는 아줌마인데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저도 아줌마가 귀여우신 타입이라고 칭찬해 드리면서 우리는 조금씩 친근해져 가고 있었죠. 아줌마는 저녁에는 집에서 혼자 술을 한 잔씩 하는 듯 했어요. 가끔 퇴근하고 돌아오면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는 아줌마를 만나곤 했는데 아줌마에게서 약간의 술 냄새가 나기도 했죠. 술에 약간 취해서 얼굴이 발그레해진 아줌마는 귀여워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아줌마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 생활이 아침은 사다 놓은 빵 같은 걸로 대충 때우고 출근을 했고요. 점심은 카센터에서 사주는 걸로 먹고 저녁은 사 먹고 들어오거나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밖에서 먹고 싶은 게 없어서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해서 그냥 돌아온 날이었는데요. 아줌마는 저를 보더니 저녁 먹었냐고 물어보면서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치독에서 새로 꺼낸 김치로 맛있게 찌개 끓였다면서요. 그럼 제가 설거지를 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아줌마와 마주 앉아서 저녁을 같이 먹기 시작했죠. 아줌마는 밥을 고봉밥을 퍼서는 가져다 주더라고요. 요즘에 땅에 김치를 묻는 집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줌마 음식 솜씨가 좋았던 건지 김치찌개가 기가 막혔죠. 저는 아줌마에게 술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드시고 싶으면 드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줌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한 병 꺼내와서는 저에게도 술을 한잔 하겠냐고 권하더라고요. 마침 찌개가 기가 막히던 터라 저도 술 생각이 조금 나던 참이었고요. 그렇게 아줌마랑 술을 마시게 되었네요. 밥을 다 먹고도 한참을 술잔을 주고 받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성격이 부침성 있는 아줌마는 술이 들어가니 더 달라붙고 들이대는 듯 했죠. 젊은 저랑 단둘이 술을 마시니 너무 기분이 좋다고 교태를 부리기도 했고요. 남편을 보내고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고 남자를 만나볼 기회가 없어서 거미줄을 쳤다는 등 약간 아슬아슬한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술을 마실수록 무언가 아줌마가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아줌마는 은근슬쩍 저에게 가까이 와서는 제 손을 자기 손에 대보면서 손이 엄청 크다고 놀라기도 했고요. 계속 저에게 약간 추파를 던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연애를 못 해본 시점이라 야릇한 생각을 하니 조금 달아오르는 것 같기도 했고요. 화영이 아줌마 정도면 괜찮은 상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엄마뻘 아줌마와 썸씽을 탄다는 상상을 하니 마치 금기와도 같은 행동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 더 흥분감이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는 살짝 아줌마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해봤죠. 아줌마는 나이에 비해서 엄청 동안이라고 매력 있으시다고요. 아줌마의 작은 손은 제 큰 손 안에 쏙 들어왔고요. 제가 손을 잡자 아줌마는 살짝 놀란 기색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손을 뿌리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기대라도 하는 것처럼 저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죠. 저는 취기가 약간 올라서 질러보자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아줌마 매력을 오늘 좀 봐도 되겠냐고요. 저의 그 말에 아줌마는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듯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바로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아줌마랑 그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네요. 아줌마는 제가 키만 큰 게 아니라는 걸 알고는 까무러치듯이 놀라면서 좋아하기도 했어요. 사랑을 나눌 때 아줌마는 발을 동동거리면서 좋다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날 아줌마와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저는 아줌마네 방에서 잠이 들었고요.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 아줌마가 싱글벙글하면서 아침을 차리고 있었죠. 아줌마는 언제 일어났는지 옷도 나름 신경 써서 하늘거리는 치마를 입고 있었고요. 화장도 살짝 한 것 같았죠. 어제 저와 좋은 시간을 보낸 게 꽤나 만족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제가 깬 걸 보더니 아침 먹으라면서 밥상을 들고 왔죠. 아침을 얼마나 거하게 차렸던지 밥상이 너무 무거워 보여서 제가 달려가서 받아왔네요. 아줌마는 어제 저보고 힘 많이 쓰느라 고생했다면서 든든하게 먹으라고 옆에 앉아서 제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제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침을 먹고는 아줌마가 깎아주는 과일도 조금 먹고 출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아줌마는 그런 제 옆에서 저를 지켜보면서 싱글벙글 웃고 있었죠. 그러더니 결국 출근 전에 시간 괜찮냐면서 한 번 더 자기를 안아주고 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얼굴이 발그레해져서 그걸 요구해오는 아줌마를 보니 저도 어제 일이 생각이 나면서 달아오르는 기분이 들었고요. 결국 저는 주인 아줌마랑 아침부터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출근하게 되었네요. 그날부터 아줌마와의 연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아줌마는 남편분하고 사별한 지 20년이 넘었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남자를 거의 안 만나셨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둘이나 있고 해서 혼자서 키우시느라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 했죠. 아줌마 친정이랑 시댁 모두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했고요. 혼자서 고생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고 한 거죠.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다시 그것의 맛을 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20년도 넘게 수절하신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줌마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죠. 그러더니 과부들이 남자 만나기가 쉽냐면서 애들 키우느라 정신 없어서 남자를 만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서 그 재미를 깨달았다고 했죠.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면서요. 저는 아줌마에게 앞으로 그 재미를 더 많이 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아줌마는 저의 그 말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렇게 썸을 타는 사이가 되고 나서 아줌마는 정말 얼마나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회사에 나가 있으면 저녁에 퇴근하고 일찍 오라면서 연락을 해오기도 하는데요. 혼자 오래 지내오면서 못 해본 연애를 저랑 잔뜩 해보려고 아주 벼르고 있는 듯 해요. 아줌마네 방은 침대가 없어서 맨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데요. 제가 키도 큰 편이기도 하고 평생을 침대 생활을 하다 보니 맨바닥에서 자는 게 사실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아줌마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쉬다가 살짝 불편한 느낌을 느끼기도 했죠. 아줌마는 제가 바닥에 이불 깔고 자는 걸 불편해했던 걸 눈치챘나 봐요. 얼마 전에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웬 트럭이 한 대 와 있었는데 기사분들이 큰 짐을 나르고 있었죠. 지켜보니까 침대더라고요. 아줌마는 제가 맨바닥에서 자는 걸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침대를 하나 큰 맘먹고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좋은 시간을 편하게 보내고 싶다면서요. 저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고 침대까지 들이시는 아줌마라니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아줌마의 마음이 너무 사랑스러운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날도 아줌마랑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날은 아줌마를 2번이나 사랑해 주었네요. 얼마 전에는 아줌마가 저에게 월세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제가 본인 서방님 같은 사람이 되었는데 월세를 받는 게 이상하다면서요. 아침 저녁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걸로 충분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럴 수가 있나요? 아줌마가 밥도 차려주고 제 빨래도 해주고 거의 와이프나 다름없이 저를 챙겨주고 있거든요. 사실 엄마도 이렇게까지 저를 정성스레 챙겨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면 아줌마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정말 원 없이 아줌마와 사랑을 나누면서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월세를 놓고 옥신각신하면서 한참 실랑이를 벌였어요. 결국 제가 이겼고 월세를 그대로 받는 대신 아줌마는 제 식사를 더 맛있고 정성스레 준비해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요. 벌써 화영이 아줌마네 집에서 살게 된 지도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고요. 저는 아줌마와 사랑을 나누면서 지내는 생활에 엄청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6개월 동안 사랑을 나누지 않은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혹은 하루에도 여러 번 사랑을 나누는 날이 많죠. 종종 쉬는 날에는 같이 바람을 쏘이러 좋은 곳에 구경을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준이 형 카센터에서 일하면서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호준이 형도 그렇고 아버지도 저를 가족처럼 챙겨주고 이것저것 잘 알려주시거든요. 물론 저도 제 가게인 것처럼 성심성의껏 일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카센터는 나날이 잘 되어가고 있네요. 월세 빼고는 돈이 나갈 일이 별로 없어서 돈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고요. 이렇게 몇 년 더 꾸준히 일하면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돈도 꽤 모일 것 같아요. 화영이 아줌마는 저를 만나고 나서 회춘하는 것 같다면서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고 있어요. 살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사랑을 나눠본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네요. 저는 아직 젊다 보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상태인데요. 아마 앞으로도 수년간은 화영이 아줌마랑 지금처럼 즐겁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이어갈 것 같아요. 이곳으로 이사를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되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